안녕하십니까, 네, 유삼영입니다. 방금 전까지 뉴스공장에서 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자 지금 오늘 방금 뭐 속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은 경찰이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라는 식의 공수처 공문이 경찰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보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을 좀 계속 해주시고 계시긴 한데 핵심적으로 왜 체포영장이 불발됐을까 많은 국민들이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셨거든요. 예. 체포영장이 불발된 이유는 네. 이 집행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이 집행하겠다는 집행 측의 집행 의지가 약하니까 그 눈치를 보고 경호처에서 세게 나온 거죠. 네. 그런데 그 집행 의지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이 공수처에서는 이제 사실상 수사 권한은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한테 이제 양도를 해서 공수처가 주도가 돼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고 이제 집행을 했는데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영장 집행에 저항하면 바로 체포를 통해서 이제 영장의 집행력을 높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제 경호처가 이제 무기를 휴대하고 있고 또 이제 강력한 반항 의사를 보이니까 불상사를 우려해서 경찰이 이제 체포를 그 공수처장에 대한 체포와 동시에 이제 그 윤석열 체포를 하겠다는 그런 건의를 이제 묵살을 하고 1시 반에 5시간 반 만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게 제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간에 마찰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눈치를 본다. 그런데 집행 의지가 경찰이 강했다 하면 공수처가 강했다 하면 경호처가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이 경호처의 눈치를 경찰이 본 게 공수처가 본 게 이제 그 패인이었다.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지금 오늘 새벽부터 많은 국민들이 새벽잠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수처에서 준비해서 오고 있는지 영장 집행하러 오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이 있었는데 그 실망 와중에 이제 한 가닥 이제 희망이 쏟는 게 이 집행을 경찰한테 위임을 하겠다. 경찰의 권한과 경찰의 책임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정말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오전 9시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국수본에 방문을 오전 9시에 해서 국수본이 어떤 그 입장과 태도인지 확인을 좀 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영장이 오늘 자정까지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자정까지 집행이 안 되면 오늘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 생각은 오늘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다. 저 많은 사람이 눈밭에서 지금 그 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따뜻한 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게 영장이 가능할까 안 할까 이렇게 저울질하는 이런 모습은 영장 집행의 성공 실패를 떠나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맞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지금 길바닥에서 밤을 노숙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머슴인 공무원들은 이게 될까 안 될까 머릿속으로만 굴리면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지레 이제 물러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뜯어내려고 하면 발포하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금요일부터 총격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공수처에서는 그 책임을 경찰이 질 수 있겠냐. 경찰에서는 그래도 박종준, 김성훈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좀 충돌하면서 결국 그게 집행되지 못했다. 수사기관 간의 어떤 그 갈등 문제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법 집행 기관입니다. 권한도 강하고 경험도 많고 많은 그 일선 현장에서 이제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한 20-30년씩 한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에요. 네. 그에 반해서 공수처는 네. 그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일선에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영장 집행하러 들어가기 전에 알았던 정보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은 원래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들이고 인원은 처음부터 경호처는 200명이 넘는 그런 네. 인원이고 예. 그것을 팔짱을 끼고 이렇게 이제 스크럼을 끼고 저항했다. 네. 이게 얼마나 집행하기 좋습니까? 이건 공격할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총 쏘려면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죠. 총기를 휴대하긴 했지만 총을 겨누거나 한 것은 아니고 팔짱을 끼고 있었기 팔짱을 때문에 꼈다는 이거는 뭔가 아주 소극적인 소극적 자세예요. 태도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이 팔을 휘두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폭력에 연루가 돼서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아예 공격 없음을 이렇게 할 때 표현하는 게 팔짱을 끼는 겁니다. 팔짱을 끼면 나는 공격할 의사가 없고 공격한 적이 없다는 그의 알리바이이기 때문에 예. 공직에 걸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네. 사람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총이야 원래 있던 총이고 예. 원래 있던 인원들이 공격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고 겁을 먹은 건가요? 공수처가 쏠지도 그렇습니다. 모른다. 예. 그 쏠면은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냐? 유혈 사태 나면 쏜 사람 책임져야지 총 맞은 사람이 책임집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지금 널공이하고 어공이 있는데 이 널공들은 그 윤석열이 이전에도 경호관이었고 윤석열 때 경호관이고 윤석열 마치도 경호를 할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박종준이나 아니면 김상호 뭐 이런 사람들은 김성훈, 예. 김성훈 이런 분들은 곧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이 사태가 끝나면 없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딱 제거를 그분들은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내란이 연루됐거나 자기의 이제 그 생명줄이 이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체포를 하자는 게 그 당시 경찰의 의견이었고 그런 사람들만 그 분리가 된다면 널공인 경호관들은 목숨을 걸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불법이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서 지지하지 않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공집으로 걸리면 자기 그 평생 연금이 사라지고 처벌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이 집행 의지는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고 그 지금 몇 명 소수의 수뇌부의 경호처 수뇌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뇌부를 분리해 주면 된다. 그게 경찰의 그 당시에 공수처장을 비롯한 지휘부 체포론이었고 정말 그 간결하면서 명확하고 확실한 논리인데 그거를 이제 두려워한 거죠. 공수처가. 그러면 결국 오동훈 처장의 판단 미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단단히 겁을 먹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혹여라도 발생할 총격 사태가 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지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5시간 반 만에 돌아왔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떠냐면 막 철조망을 치고요. 예, 그리고 무슨 진짜 진지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똘똘 뭉쳐가지고 이 성을 나가면 거의 큰일 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도 나온다고 하고 뭐 구속영장 청구되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오죠. 예, 절대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이제 사람들 시켜가지고 싸움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 집행은 그러면 그 전직 그 총경으로서 어떻게 경찰이 작전을 짜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작전은 평면 작전이었어요. 평면 작전이었다. 평면이라는 게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작전인데 이번에는 바리케이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차벽을 벌써 5대나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제 그쪽 심리를 알 수 있는 게 가로로 하나 막았고 그다음 세로로 3대를 막고 또 다시 가로로 하나 더 막았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튼튼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필요할 가능성이 많죠. 특공대. 예. 지난 작전 때는 특공대가 안 들어갔었죠. 예, 기동대도 안 들어갔습니다. 기동대 밖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누가?
예?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들어갔죠. 답답합니다. 형사들이 들어갔고 검사하고 형사들, 그 공수처 수사관, 그다음에 경찰 형사들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형사도 그보다 한 10배 좀 동원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특공해서 그 강력한 화기와 강력한 화기와 또 그다음에 방탄조끼 같은 것을 입고 그다음에 특공대가 그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문을 따고 이래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문으로만 출입을 했기 때문에 문만 막았는데 이 문 말고도 여러 가지 침투로를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렇게 그 상하 간의 입체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포위 작전을 해야 된다. 지금 평면적으로 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막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바리케이트를 해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이 통로 침투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포위 작전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관저 주변 뭐 산으로 한남동 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이런 데까지도 다 철조망을 설치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철조망은 자르면 됩니다. 그냥 바로 끊어내면 됩니까? 그거는 이쪽에서는 절단기를 가져가면 됩니까? 차벽을 치면 차를 끌어내는 장치는 그것도 없을 거니까 크레인으로 끌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지만 여기 그 입구를 들어가는데 차벽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는 확보하되 이 제가 알기로는 그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쪽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쪽문들. 그러면 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쪽문뿐만이 아니고 쪽문이 없더라도 담벼락을 넘어서라도 가야죠. 그리고 헬기를 띄워서 헬기로 해가 레펠을 해서 헬기 하강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레펠에서 헬기 하강으로 내려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작전에 오늘 투입돼야 되는 경력이 한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쪽은 150명이고 저쪽은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럼 들어가면서부터 처음부터 들어갈 때 한 명씩 다 수갑 채우면서 수갑 한 300개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다 수갑 채우면서 그리고 차벽을 치우면서 저항하는 사람들만 수갑 채워야 되겠죠. 저항하지 않으면 놔두고 그렇게 해서 군사 작전 하듯이 세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들어갔는데 벌써 돌아 나오려고 하니까 차벽으로 다 문이 다시 막혔더라. 그러니까 체포를 해도 데리고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 이제 이런 후문도 기자들한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 구차한 변명이에요. 아, 변명입니까? 체포 뒤의 상황까지 염려를 해서 체포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극적인 거에 박종준을 잡으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차벽이 다 막혀서 잡아도 끌고 내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놓고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자신들이 내려온 그 통로에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는 그게 무엇이 그래 어렵습니까? 근데 하여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 아마 이게 끝나면 공수처의 그 수사 능력에 대해서 좀 뭐 별건으로 다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새로운 경찰하고 이제 합동을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이제 못 미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경찰에게는 이게 이제 위기는 기회라고 기회로 이제 바꿔야죠. 경찰의 이제 그 법집행 역량을 보여주고 법집행 의지를 보여줘서 우리 경찰이 지난 내란 사태에 일부 동조를 해서 수뇌부가 구속이 돼 있는 이런 불명예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씻을 수 있는 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면 오늘 작전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가야 압도적으로 이 작전을 이번에 들어가면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실패하면 이게 진짜 이 국민들의 자괴감이 이 공권력이 이거밖에 안 돼 대한민국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5천 이상 가야 된다고 봅니다. 5,000명. 5천에는 그 바깥에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란을 이게 지금 체포하는 것도 어렵지만 체포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 극렬 지지자들의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500 정도를 쏜다 하면 체포 작전 입체적으로 하는데 한 그 정도 있는 또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작전에 투입되는 경력은 5천 이상 잡아야 된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경력을 투입해서
잡아서 데리고 나와야 그래야 이 판이 정리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무슨 경호처에서는 박종준 처장이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긴 하는데 발포 명령을 내렸다. 그 자체로 이분도 긴급 체포 대상 아닙니까? 발포 명령 이전에 네. 이분이 왜 이렇게 이제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저항의 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예. 예. 저기 김성훈하고 그 앞에 네. 그 이광우 이런 예. 분들과 아울러서 그 박종준 이분은 김용현 장관의 예. 그 이렇게 좀 발탁이 됐고 예. 이제 은혜를 입었다. 네. 그러고 평소에 이분 지금 고발된 입건된 이 세네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대작을 할 정도로 이제 친밀감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은혜를 입고 대통령한테 친한 것도 있고 앞으로의 그 지위도 보장이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네. 더한 거는 이 내란 행위에 박종준 그 경호처장이 그 김봉식하고 조지호 청장을 부를 때 역할을 했고 김봉식 청장한테는 비화폰을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해서 예. 일정 부분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네. 윤석열하고 이제 운명 공동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극렬 저항을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은 긴급체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오늘 가서 현장에서 체포 가능성이 있냐. 일단 수뇌부를 드러내야 경호처에 그게 이제 명령이 그 가동되지 않을 테니까요. 예. 예, 그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우리 작전을 지금 꿰뚫고 있다 하면 네. 이 지난번처럼 쉽게 노출을 안 될 겁니다. 체포될 가능성이 지난번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에. 예. 그 당시에는 체포 가능성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아하. 지금은 이번 작전의 관건이 예. 이 경호처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하는 게 관건이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다 알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이제 비신할 가능성이 있죠. 숨어서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숨어서 지휘한다. 그럼 관저 안에서 숨어서 지휘할 텐데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서요. 이렇게 긴급 체포 대상이 되면 바로 A급으로 지명수배를 때려가지고 그 관저 안에서 경찰이 잡을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억지 집행이고. 아 그런가요? 그 긴급 체포 이전에 네. 현행범으로 똑같은 일을 또 하면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집행방해의 예.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은 누구나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논리고 예. 긴급 체포는 지난번에 한 그것 때문에 네. 지난번에 한 공무집행방해에 방해. 대해서는 긴급 체포 대상이고 예. 이번 집행에 대해서 한거하는 것은 현행범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뒤로 갈수록 그 집행이 또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 얘기가 있고 그리고 보면 벌써 금요일 날 작전했죠. 토요일 날 집회 엄청나게 있었죠. 어제도 집회 때문에 눈도 많이 맞고 경찰 내부가 상당히 뭐 어렵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집행하지 않고 다시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한다면 몇 시에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문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자들한테 풀을 한 것인데요. 오전에 8시 반경인 것 같습니다. 8시 25분 정도에 그 경찰로부터 공지가 온 건데요. 공수처는 어젯밤 5일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땡땡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음. 이렇게 기자들에게 풀이된 거니까요. 어제 밤에 했으면 네. 오늘 새벽에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왜 경찰도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준비한다고 시간을 끌면 예. 국민적으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눈을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은박지 둘러쓰고 눈밭에서 그게 진짜 모든 국민들이 그게 어제 그거 발송을 했고 어제 이제 발송을 한 게 오늘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거 어제 그게 확인이 됐다면 예. 어제 준비해서 오늘 새벽에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지금 이거 시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끌면 네. 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제 실망을 주는 네. 행위이기 때문에 예. 이
그러고 판사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예. 그 한 번 집행해보고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한 2번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안 되니까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하는 네. 그런 명분도 쓰고 하기 때문에 예. 오늘 급한 마음에는 예. 이 영장은 그러니까 오늘 집행한다 해서 오늘 12시를 넘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장을 체포영장의 효력 기한을 좀 네. 연장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아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예. 지금 뭐 준비가 필요하겠죠. 어제부터 예. 준비했다면 지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특공대 준비시키고 예. 또 뭐 크레인이라든지 예. 레카차를 예. 끌어대고 네. 절단기 준비해서 네. 입체적으로 지금 작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다 준비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철조망을 전방위적으로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뭐 기자들이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 아까 이제 뭐 절단기로 끊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전방위적으로 철조망을 다 치면 이게 작업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니요, 그 시간을 벌 수도 들어간 있나요? 통로만 뚫으면 되지 아. 전방위로 다 걷어낼 필요는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없다. 아,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 확보가- 통로만 하면 하기 확보가 때문에 되면 그리고 요즘 절단기 좋아서 예. 딱딱딱 끊어가 바로 바로 끊어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작전을 얼마나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의 명운도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조금 의지가 있다고 좀 듣고 계세요? 그 처음부터 이제 예. 그 의지가 보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어제 현장에서 네. 금요일날 현장에서 그 지금 체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국수본에 강력히 경호처장을 체포해야 된다. 네. 요래가 이제 마찰설이 나올 정도로 네. 이 법 집행 의지가 이제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12시 무렵에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오동훈 공수처장 간에 이제 총격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있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철수 상황을 정리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종수 본부장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러다 총격전 나면 경찰이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책임 안 진다. 뭐 이런 걸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까도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총을 쏜 사람 책임져야지. 왜 그거를 그런 걱정을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예. 상상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제가 자세가 요거 딱 그 팔짱을 꼈다 할 때는 예. 저 사람도 공직 걸릴 걱정들을 하는구나 하는 게 탁 이 자세에서 나오는데 예. 그걸 캐치를 못하고 예. 그냥 주머니 들어있는 총만 생각을 하고 자꾸만 총 쏘면 어쩌지. 유혈 사태 나면 어떡하냐, 예. 뭐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다. 예. 책임질 각오를 하는 게 그게 책임자 아니에요? 네네. 책임자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 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려면 작전이 안 예. 돼요.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그 지금 취하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전직 대통령의 그 전두환조차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제 자기 방어벽을 치고 나오지 않겠다라는 자세인데 한남동 관저까지는 진입을 했어요. 근데 안 가겠다라고 버티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경찰 체포하는 것 안 보셨습니까? 네. 수갑을 채우고 일단 보통을 수갑 채워. 채우고 예. 양쪽에서 겨드랑이 딱 들고 4인 1조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 끌어내라 할 때 뭐라고 4인 1조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똑같습니다. 4인 1조로 사지를 예. 들어서 예. 수갑 채우고 포승줄 엮어가지고 사지를 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네. 옆구리? 옆구리를 예. 양쪽에서 들고 뒤에서 허리춤을 딱 들어버리면 아. 사지 아니더라도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3인 1조면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럼 작전이 시작하면 오늘 안에 체포해서 서울구치소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체포하는지까지 설명을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경찰은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다 알려드려서 문을 부셔서라도 드러내라. 예.
그 말 했죠.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도끼로 예, 총을 도끼로, 쏴서라도 총을 쏘서라도 예. 그다음 도끼로의 문을 부수고 예. 4인 1조로 예. 그렇게 체포에 관련 지침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방침대로 그대로 따라서 네.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그 벌써 며칠째 거의 12월 3일부터 시작하면 한 달이 넘도록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서 이른바 내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저희들이 여쭤봤고요.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명 정도가 한남동 관저로 집결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정말 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체포 저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분들은 어떻게 뜯어냅니까? 이분들도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네, 이분들? 맞습니다. 예.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다 연행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도 가능합니까? 예.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경찰이 체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30명이나 그분들은 된 그게 자기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사항이죠. 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상목 지금 대행이 예. 공수처가 끊임없이 경호처에 대해서 그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대였죠. 예. 그 대통령 경호실에서 예. 그 경찰에 협조 요청했다. 요청해라는 거는 그건 그것도-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중에 다 책임질 일입니다. 이 지금 저분도 내란 혐의로 지금 고발이 돼가 입건이 돼가 조사 중인 걸로 아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자기 혐의에 하나씩 보태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사법적 예.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김기현 의원 등 해서 지금 용산 현장에 용산의 현장에 지금 가서 관련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장면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예. 그 한남동 관저 앞을 우리가 지키겠다, 체포를 저지하겠다, 이게 불법 체포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박범계 의원님 모시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이제 예, 지금 나왔습니다. 예. 거꾸로 해석을 하면 네,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30명이 지금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데 예, 뒤집으면 그러면 80명 정도는 동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네. 정말 한 줌 안 되는 30명 정도가 지금 윤석열하고 난파선에 같이 타고 있구나. 그 나머지 80명들은 현명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뭐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전화로 또 직접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